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이혼 자격 요건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결정했습니다. 조속한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을 위한 단초가 마련되었는데요. 대한정치연대 최경환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해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최경환 의원입니다. 네.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어제 국방위 소위원회에서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개정안 통과를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죠. 예,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이제 작년 이맘때 이제 통과됐지 않습니까? 네. 1년 전에 제정이 됐는데, 그동안 차일피를 미뤄오다가 여러 가지 경로가 있었는데 이제 좀 단초가 열리는 것 같아가지고 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경과가 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한국당이 진상위원을 추천을 했는데 청와대에서 자격이 미달됐다, 부적합한 인사라고 해서 거부를 해서 한 5, 6개월 동안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다가 지난 이제 저희들이 지금 대한정치연대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전에 민주평화당 시절에 장병환 원내대표께서 한국당 나경원 대표를 만나서 이 문제를 군대 경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시켜서 해소해 나가자고 이렇게 합의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이제 법안이 개정안이 이제 소위 통과된 만큼 국회에서 남은 절차가 완료돼가지고 연내 올해 안에 반드시 법이 시행돼서 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실은 이제 작년 9월에 이미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가 출범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네. 특별법 시행 이후에 이제 1년째 표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 이번 이제 국방위 소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이제 진상조사위가 출범할 수 있는 단계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작년 1년 동안의 지지부진함이 그대로 이렇게 연결되는 건지 좀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가요? 예, 한 발짝 나아간 거로 보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한국당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광주 의원들과 협상을 거쳐서 군 경력자를 포함시키는 것을 넣게 된 것이고요. 네. 한국당 의원들 백승주 의원을 대표로 해가지고 한국당 의원들이 군 경력자도 당초에는 5.18은 군인들이 일으킨 사건이기 때문에 가해자죠. 군 경력자를 가해자들 들어가는 게 적절치 않다 해서 배제를 했는데 군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군 경력자를 포함시키자는 걸로 협의가 돼가지고 한국당이 원하는 법이 통과가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반대는 하지 못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법안이 통과되면은 군 경력 인사 중에 이제 합당한 인사가 그 법의 취지에 맞는 합당한 인사, 적절한 인사를 추천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 지점에 한 고비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국방위 소위원회를 통과했고 국방위 전체에 의해서 의결이 되면 이게 이제 결국은 법사위원회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된 논쟁 때문에 이제 법사위원회가 제대로 열릴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국방위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게 단지 국방위 소위원들의 판단이 아니고 지금 한국당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도 큰 논란 없이 통과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본회의에서 한 11월쯤에는 본회의 통과가 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절차가 중요합니다. 이제 한국당이 그 법에 맞게 군 경력자 중 누구를 추천하느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법은 5.18 진상규명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진상규명 의지가 충만한 그게 부합한 인사를 추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저번처럼 5.18을 폄훼한 사람이거나 5.18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인사가 추천됐을 경우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적절한 인사가 추천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순간 이제 진상규명위원회는 바로 활동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의원님께서도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네. 기존 특별법의 진상규명조사의 구성 내용과 이번에 이제 개정한 내용 좀 비교해서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번을 개정하는 단 한 조항입니다. 진상조사위원회 자격 문제거든요. 네. 추가되는 것은 군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도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추가된 것뿐입니다. 제가 최후에 냈을 법안은 통과된 법안은 판사, 검사, 변호사나 또 대학에서 군사학이나 역사 고증을 하신 분들 혹은 법의학 전공자들 또 역사 고증이나 사료 편찬에 참여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 또 인권 분야 종사자들 이런 부분으로 자격 규정을 한정해 두었는데 네. 거기다가 이번 개정안에서 군에서 경력이 20년 이상인 분도 들어올 수 있다. 이를테면 이제 헬기 자격 문제나 군 동원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의혹들, 군과 관련된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부분에서 군 경력자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접근할 수 있다 해서 이제 그런 안이 이번에 어제 통과된 것입니다. 네. 개정안 이제 통과가 환영할 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이제 기존의 행태를 보면 또 이렇게 조사위원 후보자들의 편향성 논란이 지속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그 지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 통과된 거 자격 규정에는 맞지만 그 사람의 생각이 5.18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거나 또 5.18을 폄훼할 전력이 있거나 하는 경우가 나올 경우에는 네. 또다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점을 한국당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결격 사유가 있는 분들은 배제를 하고 그런 5.18 진상규명 목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 그리고 또 중립적인 객관적인 시각을 갖는 분으로 추천해 줄 것으로 좀 기대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제 11월 정도에 통과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회 본회의 법사위 본회의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그 법에 따라서 한국당이 다시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하면은 연내에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연내 출범을 기대하고 계신다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 10일에 대한정치연대 의원님들과 5.18 단체 대표들이 간담회를 가지신 걸로 압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네, 추석 전에 저와 또 장병환 의원, 천정배 의원, 대한정치연대 소속 의원님들과 5.18 단체 대표 또 광주시 관계자들과 함께 5.18 현안들을 전체를 좀 풀어놓고 좀 살펴봤습니다. 네. 정기국회 앞두고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느냐 순서들도 토론을 했고요. 아주 유익한 토론이 됐는데요. 말씀드린 진상규명 특별법, 역사왜곡 체벌법, 또 유공자 처음 문제, 또 도청 복원 문제, 또 내년 40주년 행사 이런 문제들이 쭉 다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진상규명 특별법의 개정과 또 위원회 출범시키는 문제 네. 이게 가장 집중해야 된다 우선적으로 그거하고 또 40주년 내년 40주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 예산을 신청했는데 아주 전체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 예산 정기국회에서 40주년을 의미 있게 치르기 위해서 정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네. 네. 5.18의 문제는 여야를 당의 문제를 떠나서 함께 좀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네네. 논의됐던 내용 중에 국립트라우마센터 설립 용역비 추가 반영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것도 국립트라우마센터 문제도 있었고요. 그 전에 지난달에 국회에서 토론회를 한번 가졌었고 국립트라우마센터를 광주에 설립하는 문제 그 절차에 대해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지금 문체부에서
용역을 줘서 이제 보고를 했다 그래요, 정부에서요. 네. 그래서 용역 내용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실제 어디에 타당한 건지 이제 설계비나 이런 것들 하는 그 용역비를 확보하는 문제도 같이 논의를 좀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개정안 통과 이후에 또 어떤 노력들이 의원님이 보셨을 때는 이어져야 한다고 보시는가요? 이제 저는 너무 현안들이 많습니다. 5.18 관련 현안들이. 그래서 하나하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게 중요한데요. 정말 진상규명위원회의 출범, 연내 출범. 오늘 어저께 소위원회 통과된 법안에 실제 작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이제 모두가 힘을 좀 모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여야 협의, 또 청와대나 정부와의 협의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특히 공유 시민들께서 많은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다른 많은 사안이 있지만 그 일에 좀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저희들도 그 일에 집중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없습니다만 이거 하나는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 현안 이야기인데 의원님께서 이제 북구 현안 사업을 해결할 행안부 특별교부세 26억 원을 이제 확보하셨다라고 발표가 됐는데요. 북구의 시급한 현안에 이제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은데요. 대략 어떤 현안 사업들에 대한 해결되는 건가요? 행안부 교부세인데요. 양산동에 오래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본촌 산업단지예요. 노후화된 도로를 정비하는데 10억 원, 그리고 북구에가 북구청 건물이 아주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데, 네. 북구에를 좀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16억 원 정도를 이제 교부세로 확보를 했고요. 그 외에 북구에 여러 가지 첨단 3지구의 인공지능 이런 부분, 또 용봉동에 주차장을 세우고 신용동에 체육센터를 설립하고, 또 우남동 중예구공원에 아시아 문화예술정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정부 예산에 이번에 좀 충분히 반영이 돼 있고요. 이것을 잘 지켜내는 게 이번 예산국회에서 또 증액할 수 있다면 증액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한정치연대 최경환 의원과 이야기했습니다.